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복지국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295페이지 부당 이득금 이제 환수 조치 하셔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주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25년 부정수급 수시 점검으로 해서 한개수가 2,400만 원 이상으로 이제 환수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지금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제보를 통해서 적발된 위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포상금이 지급되는 항목이겠죠? 예. 예. 그러면 몇 프로 지급을 하시죠? 부당 이득금의 30% 정도. 30%요? 그러면 이제 금액 면에서는 적은 금액은 아닐 것 같네요. 이게 지금 전체 금액이 2,490으로 나와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이자 수입이 한 60만 원 포함된 거예요. 네네네. 빼면은 맞습니다. 한 2,400,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30%면 한 800.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도 예. 그러면 솔직히 이제 물론 어쨌든 원칙과 이제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것 또한 맞기는 한데 이제 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계시죠, 국장님? 진행 과정이요? 예. 신청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 의원도 어린이집을 이제 운영하면서 이 사업을 신청하는 학부모님들의 이제 수요 욕구가 되게 많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아이들의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체험하고 싶은 사업들을 이제 올려주시면 부모님이 선호하는 거를 이제 행정복지센터나 이제 커뮤니티센터에서 이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선정되면 이 프로그램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요리나 이런 활동 같은 경우는 폭주 상태여가지고 신청을 해도 안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기준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뭐 저소득 아이 뭐 우선이거나 아니면 뭐 세자녀 다자녀 우선이거나 이러다 보니까 하시고 싶어도 신청을 해도 이제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신청이 되면 무척 좋아를 하시는데 시간이 또 애매해요. 저는 경험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수업도 받고는 싶고 그런데 원에는 가야 하고 근데 또 이제 본인이 상황이 안 되실 때도 있잖아요. 놓치실 때도 있고 특히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도 있고 그럼 어린이집에 요구를 하세요. 여기 센터에서 할 수 있게 원래 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소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또 어린이집도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어린이집에 해야 할 이 아이를 이제 또 근데 안전면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보내기도 애매하고 또 요즘은 이제 워낙 기가라든지 이제 정부 시스템이 이제 철저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여기 기관하고의 이제 네트워크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가끔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이한테 이제 활용을 해야 하니까, 그럼 이제 선생님이 아이하고 따로 이제 뭐 원 교실 하나를 이제 이렇게 남는 교실이라든지 뭐 다목적 교실이라든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가끔 이렇게 수업을 해주시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을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돈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다른 이제 또 거리가 있는 수 있잖아요. 어린이집하고. 그럼 이동 시간에 거의 뭐 20-30분 잡으면 오고 가는데 1시간이거든요. 그럼 아이는 또 차 안에서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열악한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조금 제가 살펴보니까 이제 이 기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되게 좋으신 기관이어서 저도 활용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허위아동을 올렸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겠지만 또 이제 현실하고 안 맞는 상황들이 좀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도 잘못은 했지만 거기에 대한 조금 같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또 중국 안내에 있는 기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좀 네트워크도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려보려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 지금 뭐 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도 중앙에 한번 건의도 좀 하고 네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도 좀 반영을 해달라. 예예. 이렇게 좀 저희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한 부분이신 네. 것 같아요. 조금 이제 현실하고 이 운영 방침하고 조금 갭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뭐 모든 게 그렇죠. 특히 이제 네. 복지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게 그럴 것 같아요. 어르신들 복지는 더 이제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재량상이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최대한 좀 건의를 해주시고 예, 또 이제 예. 저희 중국 관내에서는 저희가 좀 똘똘 뭉쳐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알겠습니다. 참작도 해주시고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런 마음은 아니시겠지만 포상금이 워낙 또 세다 보니까 뭐 타 지역에서는 이걸로만 1억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너무 이거를 좋은 의도인데 악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쁜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또 하나로 또 다른 방향에서 좀 한번 관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오한숙 의원께서 질의를 해주시는데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합동조사에서 이게 좀 발견된 거죠? 아니 합동조사가 아니고요. 그 민원 제보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민원 제보예요? 예, 예. 이게 지금 6월 23일 날 이제 조사를 하셨는데 예, 예. 민원은 그 전에 민원이 이제 네, 그렇죠. 예. 언제 민원 접수 언제 됐어요? 6월 3일이요. 6월 4일. 6월 4일 날 민원 제보가 6월 돼가지고 3일 날 이제 제보자가 민원을 이제 제기를 하셨어요. 예, 예. 그러면은 대전사회 서비스원 이 앞에 있는 거죠? 예. 대전사회 서비스원 예, 예. 거기와 우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 지원팀하고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민원이 발생되면요.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는 정기 점검하고 안전 점검 이렇게 1년에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예, 한 합쳐서 한 5회 정도 5회 정도. 예, 공식적인 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저희한테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그 민원 때문에 나가봐야 됩니다. 그래요. 이제 이것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으면 잘 몰랐을. 그렇죠. 예, 저희가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점검을 좀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이제 이거 이 책자를 받아봤을 때 이제 대전사회 서비스원과 매월 이제 불시에 점검하는 건 없어요? 불시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뭐 이렇게 민원 발생되는 거 대응하기도 사실 인력이 그렇게 여기에만 집중해가지고 계속 이분들을 마치 무슨 범죄자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저기 오한숙 의원님 말씀대로 이분들도 이제 그런 학부모들하고 불가피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포상금을 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이 계속 여기만 막 불시에 나가서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쪽에서 보면은 뭐 이게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이게 불실한 게 그렇잖아요. 괜히 저기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점검을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불실하는 것이 거기서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은 이 예산을 갖고 쓰는 데에서는 우리 또 감독기관에서 불시에 나가는 것도 점검하는 데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하더라도 옛날에는 뭐 공급자 위주 행정이라 할까요? 행정기관 맘대로 그냥 임의로 막 수시로 나가서 해도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정기 점검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보내주고 언제부터 할 테니까 늘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기간을 충분히 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 어떤 흐름에는 조금 아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 예를 들어서 부정하게 이렇게 수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수업하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저희가 정기 점검을 통해서 그런 걸 적발할 수 있도록 저희 스킬을 키워야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죠. 예, 그죠? 불시에 나가서 이제 하는 것보다 이제 그게 원칙인데 이게 지금 지역사회 투자 사업 이 의법 이제 부당 행위가 왕왕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사회 서비스 질 이제 저하하고 경쟁력을 이제 떨어뜨리는 이제 요인이 되는데 그럼 이 액수가 지금 크단 말이에요. 그죠? 2,493만 3,380원인데 행정처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그럼 이제 물론 부당 이득금 뭐 이것은 뭐 전액 이제 환수하는 건 물론이지만은 환수했고요. 예. 행정처분은 저희가 경고 1차 경고 이렇게 나와요. 아 경고로 끝나는 건가요? 행정처분은요. 경고로? 부당 이득금 환수하고. 그래요? 예. 다시 또 이렇게 1차에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때는 또 강력한 이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예, 가중처분 되죠. 가중 처분돼서 네. 이 대전사회 서비스원이 예. 우리 이제 복지정책과와 이제 점검을 이제 같이 나가는 게 1년에 몇 차례예요? 지금은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대전사회서비스원에서 교육도 실시하지만 점검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원칙적인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장 조사뿐 아니라 그 수시 조사도 불시로 시행하고 있다고. 수시로. 예, 그 수시라는 것은 이제 불시에. 예. 불시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물론 이게 불시에 나가면은 뭐 여러 가지 그쪽에서 생각할 때 무슨 뭐 형사건도 아니고 이것을 불시에 나가면은 거기서 뭐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예. 불시에 점검을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했던 거예요. 예. 예. 불시에 나가는 것도 있어요. 예.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서비스인 이제 오감톡톡 상상 놀이터를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진행했던 것이 이제 위반 사항이라 이거죠.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맞습니다. 방문해서 진행한 게 위반입니다. 그게 위반이에요. 예. 그것도 위반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던 이제 것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 부당 이제 감면을 위해서 이제 이용자가 본인 부담금을 이 제공 기관이 아닌 사회보장정보원에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가요? 직접. 이게 바우처 사업인데 직접. 예. 그것이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책자를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좀 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사회보장정보원에 직접 납부하지는 않고 해당 기관에 이렇게 납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 부담금. 예. 그래요? 아직 그건 개선되지는 않았네요. 네, 알았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여기서 이 문제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명세서 324조 제9호 지원 좀 한번 볼게요. 예. 이것은 이미 뭐 집행한 이제 예산이고, 무더위 쉼터 경로당이죠. 예, 예,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생수를 이제 지원해 준 내용이죠. 예, 사전 사용본으로 해서 예. 사용한 겁니다. 그럼 이 생수를 이렇게 지원할 때 우리가 149대가 넘는 이 경로당이 있는데 148개소, 예, 149개.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저희가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요. 예, 주민센터 17개 하고 경로당 그 149개, 복지관 4개, 예. 그리고 노숙인 시설하고 무료 급식소까지 아, 포함해서 무료 급식소까지. 예, 예. 그래서 전부 173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있는데요. 그 지금 세부적인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어디 시설? 아, 어디 이제 예, 뭐야? 그렇게 173개소에 나눠주고 예, 거기에 이제 있습니다. 예. 거기만 하는지 또 아니, 다른 기관까지 같이 예, 하는지 예, 그렇게 궁금해서. 해서. 지금 경로당뿐만 아니고 17개 주민자치센터, 야, 예, 예. 예, 그리고 복지관, 노숙인 시설, 무료 급식소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까? 예.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생수 한 800만 원어치를 이제 생수로 이제 배부를 전 다 해주셨어요. 예, 예. 했었는데 사실상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예. 앞으로도 아마 이제 더 그럴 것 같은데 여름철에 물을 많이 섭취하시죠. 뭐 어른들이나 뭐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물품을 또 어르신들이 이것도 사잡수려면 또 쇼파 가서 사다가 뭐 액수야 뭐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번거로우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충분히 좀 섭취하실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부터 6쪽까지 그 보훈예우수당 그리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그 국가 유공자 하면은 그 국가보훈부에 등록돼 있는 유공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 예, 맞습니다. 23년에 750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예. 근데 24년에는 850명으로 한 100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였을까요? 지금 그 보훈 수당이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보훈 예우 수당이 있고 뭐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이 있고 네.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네네. 있는데요. 요 인원 대상자 자체는 그 저희가 추계하는 게 아니고 그 시의 그 보훈 정책 추진단에 그 보훈 수당 거기서 이제 간해시로 내려와 가지고 네. 그쪽의 인원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반영하는 거라 저희 구에서는 사실 요 인원을 대상자들을 명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고요. 이번에 배우자 수당이 좀 많이 늘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선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 해에 그러니까 유공자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유공자 숫자가 예. 그러니까 100명씩 늘어나는 일이 그러니까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23년에 750명이었던 분이 24년에는 85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뭐 대대적인 정리 작업이 있었던 걸로 보면 되나요? 그 24년 작년 7월부터요. 네. 그 공상 공무원하고 네. 또 순직 공무원 유족이 그 지급 대상으로 이렇게 추가가 됐나요? 예, 예.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그러면은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 세 가지 그 관련된 그 예산 나가는 게 예, 지금 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확한 인원 추계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이 세 가지 사업이 그러니까 10위만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매칭돼서 구비도 같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참정 유공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국가보훈부 등록은 만약에 그 등록된
유공자분들 변동이 생기면 저희들이 파악이 불가능한가요? 그게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정보에 대한 연동이 안 되고 예, 아직은 그렇게 연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뭐 12사업이니까는 뭐 인원 파악이 어렵다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이제 그 수혜를 보는 분들은 우리 중부에 살고 계신 유공자라든가 그랬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 우리가 그 기존의 자료들을 참고를 해서 조금 예.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파악은 수시로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시사업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은 매칭해서 지금 그 보호자 예우 수당에서 이제 구비로 지금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공자 배우자 수당해갖고 또 우리 구비로 또 지원되는 예산들이 예,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정확한 수치는 계속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해마다 수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뭐 그래서 지금 추경 때 올라와 있는 게 인원 변동이 계속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그 정보 검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장애인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설명서 자료 4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338쪽입니다. 금성백조 경로당 매입에서 지금 경로당 매입비가 계속 본 예산부터 해서 저희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하셨던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 설명서 자료 보니까 기정에게 지금 금성백조 아파트를 본 예산에 2억 7천에서 예산 확보하신 걸로 되어 있으신데 이거 오타라고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 이거는 수정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매입하셨어요? 아직 매입은 못했고요. 지금 왜 요게 되게 이제 급하게 올라오셨던 예산 아닌가요?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네. 1층 이어야 물건 중에만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예. 거기 경로당 뭐 이렇게 회원분이 예.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를 이렇게 내가 내놓겠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물론 이제 뭐 저희랑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희망을 의사를 표현하신 분이 계셔서 시급성을 다투는 예산이라고 하셔서 그때 막 심도 있게 의원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서 이 예산을 성립해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금 제가 이해하기엔 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이게 이제 그 경로당 같은 경우 저희가 참 좀 조심스러운 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알면 자꾸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내놨다가 말았다가 예, 이러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뭐 당연히 집행하시는 분은 더 힘드시겠지만 늘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예. 우려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랬더니 딱 이제 거의 뭐 구두 약속이 확정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도 그래 조심스러운 게 내놨다고는 하는데 결정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 또 이렇게 못하겠다 이러면 또 그렇죠. 네, 저희 같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네네. 의원님들이 어렵게 예산 반영해 주셨으니까 매입할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현 시세가 있는데 무조건 과하게 또 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툴이 어려운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되지 않도록 고생은 하시겠지만 빨리 이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리모델링비까지 지금 예.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 이게 지금 미뤄지면 또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결산 때 분명히 또 힘드신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실까 싶어서 예, 좀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인 예, 진행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설명서 자료 5페이지, 6페이지 경로당 조성 이제 개축하시는 예산 올려주셨어요. 예, 예, 개축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신 예산이신 것 같아요. 예, 사업, 예. 네, 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중구 상황을 고려할 때 어르신들을 위한 쾌적한 여가 공간 제공이라는 면에서는 아주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총 예산을 보니까 중평 같은 경우는 8억 예상하셨고 또 이제 선화 1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6억인데 확보된 금액은 전체적으로 50% 정도 이제 확보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업은 9월부터 진행하시겠다고 여기 이제 사업 설명을 해주신 상황이셔서 예. 나름대로 실제 착공에서 이제 예산 확보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중평경로당 같은 경우 이제 그 8억 정도에 계획했는데 예, 4억만 특교세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요거는 이제 내년도에 추가로 다시 또 요청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26년에요. 네, 그리고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요 중평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이제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심의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11월부터 그 내년 5월까지 실시 설계가 들어갑니다. 10월부터요. 예, 11월부터 11월부터. 네, 내년 5월까지 그리고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가 이제 철거 공사 추진하게 됩니다. 12월부터 철거 들어가시는 거고요. 6월부터 12월까지요. 철거하고 이제 공사를 해서 쭉 착공 이제 들어가는. 전체를 예, 예. 그래서 11월에서 5월까지 이제 실시 설계 들어가시고 6월부터 예. 이제 12월까지 해서 이제 새로 신축을 이제 착공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예상대로 꼭 되셔야 할 텐데 지금 전혀 그 나머지 50%에 대한 거는 구에서 어떻게 지금 방도가 없이 그냥 특교세라는 거는 100% 된다라는 보장성은 또 희박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특교세를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상황 이제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르신 외에 이제 중장년층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청소년층에 대한 예산도 지금 추진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급성을 다투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계속 여기에만 또 특교세를 신청하시려는 이 부분이 좀 우려도 되는데 만약에 말씀대로 안 되는 상황이면 지금 계획하신 대로 진행이 안 되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말씀으로 들어보면 그 예산 때문에요. 네, 네.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또 대체 방안은 또 새로운 방향성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운 방향성이라기보다도요. 저희가 이 중평 경로당이나 이제 선화일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게 그린 리모델링으로 이게 올렸다가 이게 앞순위를 못 받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낮은 순위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제외가 됐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교금을 내려주시는 분이 저희는 전액이 다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계속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럼 혹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전액일 줄 알았는데 지금 반액만 지급이 되신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특교세 특정을 대충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조금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을 좀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계속 그 저희가 이런 상황이고 지금 요것이 그 원래는 그 1층으로 단층으로 이렇게 그쪽에서 요청을 해오셨는데 네네. 저희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단층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가 지금 공원 지역이라서 신축이 안 되고 개축만 되더라고요. 그 개축이라는 게 그 건축법상 보면은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로 이렇게 그대로 이제 개축의 정의가 네네. 신축 같으면 저희가 2층 현재 2층인데 1층으로 해도 되는데 철거를 하는 상태여도 그 종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차피 철거하고 짓는데 네네. 이 신축이냐 개축이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공원 지역이라 이제 신축은 불가하고 개축만 된다고 그래서 지금 그대로 거기를 현재 상태로 2층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 본 의원 입장에서는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늘 좀 아쉬운 게 조금 더 활용성이 있는 공간들을 지금 단층으로만 계속 짓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어르신들 공간을 조금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럼 이 8억은 개축으로 해서 그 2층까지의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 처음엔 단층. 단층이면 예, 그럼 예.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 돈에서 지금 BF 때문에 예. 2층으로 할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꼭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더 추가될 수 있네요. 그리고 단층이어서 저는 BF 인증 대상은 아닐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었는데 예. 또 이 기간도 이제 그동안도 이렇게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BF가 많이 시간을 또 소비하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힘드시겠지만 또 복지과에서 하실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 그런 상황이셔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준비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이 모든 부분들을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단층으로만 지금 노인 여가 복지 공간을 계속 이제 하시는 부분들에서 좀 아쉬웠는데 여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경로당들은 이제 단층으로만 똑같이 이제 유지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여기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2층인 거고. 저희가 이걸 경로당을 할 때 저희 막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거기 운영하시는 운영진 회장님들 뭐 이런 분들 회원님들 의견을 같이 반영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꼭 2층으로 해달라. 네. 그럼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네네. 현재 뭐 소나 1 같은 경우도 그 회장님이나 임운영진에서 그냥 단층을 원하시더라고요. 글쎄요, 또 말씀이 다르네요. 저희 경로당 이렇게 가면 조금 해서 좀 분리된 공간에서 다른 활동들도 좀 하시고 싶으시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맨날 이제 단층이다 보니까 협소하고 이래서 좀 답답함이 있다. 물론 이제 전에보단 나은 환경이긴 하지만 그런 말씀을 많이 저희는 또 그렇게 듣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의원님 만약에 제가 이 소나 1 경로당 회장님이나 임원분들도 한번 뵙고 왔는데요. 네네. 이게 만약에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2층이나 이렇게 올라가면 이것도 지금 사실은 예산이 또 추가되겠죠. 그 예. 엘리베이터를 들어가고. 예. 근데 제가 그 2층으로 돼 있는 경로당 저쪽 어디야 그 웰빙 24시 있는데 그 산성동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경로당을 가봤더니 거기는 2층이 있는데 2층은 이제 동네 분들이 헬스장 뭐 이런 걸로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폐쇄시켜 놨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용 대상이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엘베에 대한 그 어르신들이 운영비, 뭐 수선비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이 또 굉장히 있으시더라고. 얘기를 말씀을 나눠보니까. 네, 예, 저도 지금 운영비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분들은 당연히 아끼고 사시는 게 몸에 배신 분들이니까 그러신 거고요. 또 그분들한테 더 돌아갈 수 있는 효과성을 저희가 충분히 어필하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나은 부분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장기를 두어도 2층에다 이제 공간을 충분히 좀 많이 하셔서 요즘에 AI랑 이제 장기 두는 그런 것도 많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고 신체 활동이라든지 뭐 여가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는 방안들도 충분히 이제
만드셔서 제공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그냥 너무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 틀을 주는 게 아니라는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또 아쉬운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을 걱정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추경까지 하면서 계속 지금 삭감됐던 그 원인들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문화복지공간 해서 하나은행 공공기관으로 해서 지방소멸대금 몇 억도 신청하셔서 이거를 예산을 확보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거 예산이 너무 정말 아쉬운 예산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예산 걱정을 하시고 있다는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왜 안 되는 부분들이고 왜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올리셔서 예산 확보하신 거 이거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좀 저희랑 좀 깊은 상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몇 번 뭐 말씀드렸지만 저희 건물도 아닌데 그리고 늘 이용하시는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이거를 조금 더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공간들을 많이 마련해 주시고 또 요즘은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시는 무슨 서초구나 이런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켜 주셨어야 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많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지금 뭐 이유는 제가 따로 이제 알고는 있지만 뭐 지금 청소년 센터라든지 이런 거에 지금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런 쪽으로 지금 지방소멸대금을 그냥 여기저기 지금 나누는 식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라도 지금 저희 눈에 육안상으로 결과물이 이렇다라는 결과물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워서 이런 부분들도 좀 다시 한번 조금 여러 가지 방안도 세우시고 해서 좀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로당 어쨌든 26년까지 계획을 하셨으니까 계획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경로당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럼 이렇게 하시고 계시면 경로당에 못 오시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럼 혹시 이분들이 좀 다른 데서 지내실 수 있는 대처 공간이 있으신가요? 공사 기간. 예. 지금 아직 현재까지는 특별히 그런 공간을 확보하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최대한 공사 시작해 철거해서 공사하기까지 아까 한 6개월 정도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 기간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경로당을 이제 한동안은 못 오시는 상황이시겠네요.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공사 기간을 뭐 6개월이면 6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시다가 또 계속 이제 뒤로 딜레이 되다 보면 어르신들은 당연히 불만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초래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계획성 있는 추진 또한 부탁드리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이제 그런 걱정을 해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제 그때 그 사전 설명이나 이런 걸 좀 통해서 어르신들이 좀 오해가 없으시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모로 다방면에서 조금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영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영진 의원입니다. 예. 그 오한숙 의원이 지금 질의했는데요. 제가 국장님한테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정동 그 사정경로당 엘리베이터하고 2층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효마을 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복지관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1층은 경로당으로 쓸 수가 없는 곳인데 그 안영동 성삼경로당하고 사정경로당은 임의로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경로당 쓸 수 없는 자리인데 그렇죠.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아까 지금 설명하실 때 2층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뭐 기피한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 제 말씀 듣고 오세요. 거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동으로 이관을 시켰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려면 한 달에 한 3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 예산부족으로 동네 주민들이 이용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동에서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는 구획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주민들 돈으로 시설을 진 거기 때문에 원래는 경로당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어르신들이 1층에 경로당으로 써야 되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이제 거기를 전에 그 저기 의료봉사인가 뭐 그것 때문에 갔었네 지금. 네. 근데 다른 게 아니고 그 어차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그 운영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 정도 거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막 유사하게 경로당에 설치를 하면 그 정도 들어가는 그 지금 부담을 많이 그 가지더라. 그런 산성동 원대경로당이나 네. 유천동 선돌경로당은 예전에 2층, 3층으로 돼 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오한수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단층으로 져서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지역에서도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니라고 자꾸 부정을 하니까. 그리고 아까 그 사정경로당은 원래 경로당이 있었는데 공매 처분을 하고 예. 그거를 질 때 어르신들이 1층에 경로당을 안 주면 도장을 안 찍어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안영동 성산경로당도 구획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건물을 진 건데 거기는 1층,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1층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환경미화원들 심도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예. 좀 정확한 그 원인과 팩트를 설명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예. 존경하는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경로당 이제 조성비와 금성백조 아파트 경로당 매입 리모델링 특교금이에요. 예. 이것은 우리 이제 노인 장애인과에서 특교금과 특교세를 이제 확보를 하시는데 이 특교금은 이제 교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공원 녹지가 또 중천동 건설가 전부 다 이 지금 이 교부금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지금 2025년 올해 2차 추경에서 매입비는 편성이 됐는데 리모델링 비용 등은 시와 협의해서 좀 특교금으로 아니면 특교세로 좀 예산을 그렇게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편성이라는 것은 뭐 확보가 돼야지 편성이 되는 것이죠. 예산이. 예. 이 증평 경로당 같은 특교세, 이건 특교세죠. 예. 이건 맞습니다. 특교세예요. 특교금이 아니라 예. 이제 사학 이렇게 하셨는데 교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 됐습니까? 교부가? 교부요? 예. 금년 8월에. 8월에 예. 교부세가 확정이 교부가 돼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런 거죠. 그 예산 들어온 거 좀 뭐 자료 좀 주시고, 예. 예, 자료 좀 주시고, 우리가 편성된 특교금 우리가 좀 이렇게 편성해달라 했는데 우리 그래도 우리 노인 장애과에서 아주 빨리 이 특별 조정 교부금을 대전시에 신청을 해서 이게 선정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 당초 사업이 이제 노후된 경로당 3개소에 대한 매입 및 리모델링 이제 예산을 이제 한번 이렇게 올리셨고 전부 다 추경 심사에서 심도원이 노력 끝에 1개소에 대한 매입비만 이제 편성을 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아직 매입비 이제 매입은 이제 절차만 남겨놓고 아직 매입은 아직 안 됐어요. 그렇죠? 금성백조 경로당 예. 지금
국장님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깐만 또 매입을 하려고 그러니 매입비가 잠깐만 상승이 되고 그런 어려움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언제쯤 매입을 할지도 모르는 현재 이제 상황이에요. 네, 지금 접촉하고 있는 게 있어서 잘 되면 바로 되고요. 그래요? 또 그 계약이라는 게 확실히 마무리되니까는 또 장담을 못하니까. 알았습니다. 저기 특교세 교부 날짜하고 특교세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 장애인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설명서 자료 19페이지 사업명세서 351쪽인데요. 예, 이거는 1차 저번 추경 때도 똑같은 예산으로 이제 올려주셔서 많은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이렇게 올리실 때는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는 나름 많은 이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또 그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제 심도 있는 논의와 예산 대비 효과성 극대화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기를 이제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추경에 올렸을 때 의원님들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저희가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의견도 좀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저희가 우선 그 어린이집 저희 관내 그 104개 중에 보육 통합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그 설문 조사를 했는데 의견 수렴을 받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부모에게 필요경비 요청 시 그 민원 제기나 납부 거부 등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었나 봤더니 96명 중에 72명, 한 75%가 있었고요. 그리고 필요경비 요청 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불만을 표시한 분들이 한 66명, 그래서 한 68.8%. 그리고 이세 경비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예산 지원, 원 운영에 도움이 되는가 했더니 원장님들은 96명 모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설문조사한 결과 그렇고 또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그 8월 달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지원 정책 제안을 저희한테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현재 그 영아 사회적인 그 다각적인 변화로 인해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비해서 현재 영아들은 인지, 신체, 정서 등의 발달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이 필요한 상태다. 그래서 영아들이 안정된 발달과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구제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른 부모님들의 필요경비 부담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필요경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어린이집에 보육하는 영아들도 지원이 절실하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지금 이제 3세에서 5세와의 자꾸 형평성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음악이나 체육이나 미술 같은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2세 아이만 부담을 시키니까 그러고 이제 발달적인 불이익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2세 시기에 이제 언어나 감각 운동, 사회성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로 꼭 필요한 교육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인데 특성화비가 가정 경제에 특히 이제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쪽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지난번에 저 우리 의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신 게 뭐냐면 야 이게 필요 경비보다 어린이집 운영비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운영비 부분도 이렇게 쭉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운영비가 지금 시구 매칭 사업으로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라고 그래서 그 한 개 반에 15만 원씩 해가지고 많게는 10개 반까지 해서 전체 예산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해서 가정 어린이집이 한 134개 반, 민간이 한 126개 반, 국공립이 한 189개 반 이 정도로 해서 운영비가 이미 지원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검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현장에서는 이게 너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또 불가피하게 다시 또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준비를 또 해주셨고 국장님 나름대로 집행부 나름대로 이제 과장님 이하 팀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준비를 해주신 그 과정과 노력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먼저 말씀을 꺼내주시니까 지금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하셨는데 학부모 경감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이라고 사업 목적을 올려주셨음에 불구하고 학부모님이 아니고 의견 수렴 대상자가 어린이집 대상이고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대표자예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만 보육 통합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학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현황이나 이런 거는 사실 자료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타국 거를 보니까 이제 기타 필요 경비 중에서 이제 특별활동이나 특성화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를 이제 보니까 꼭 이제 보육통합은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정보를 다 동의를 하시거든요. 학부모님들께서 어린이집에 그렇게 하고 이제 개인정보를 주시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의 경감이 목적이시라면 거기 QR로 해서 문자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설문조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압고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문지에 대해서 좀 뒷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설문지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처음부터 어린이집 명칭, 원장님 명, 어린 연락처 이게 맞나요? 최소한 정말 필요한 의견 수렴이시라면 이런 인적 사항은 배제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3번 문항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 경비를 학부모가 직접 납부하도록 안내할 때 학부모의 주된 반응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또 참고 3에서 5세 아동은 정부로부터 필요 경비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경우 당연히 그런 형평성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오늘 운영했던 원장 입장에서 원장님들을 너무 훌륭하신 원장님들에 대한 저하예요. 이 정도의 상황에 대해서 혹시라도 부모님들이 알고 말씀을 하시면 왜 이렇게 만이세가 발달 과정과 안 맞는 상황에서 지금 지원이 안 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앉아서 계신 분들 아니시거든요. 계속 아이들에 맞춰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계획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다는 자체를 또 그렇고요. 그리고 6번 문항 제2세 필요경비 지원 시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당연히 매우 도움이 된다 92%. 그런데 아래 문항 2세 필요경비 지원 시 기대되는 효과. 지금 위에서 안정성에 큰 운영 안정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필요경비 지원 시에 기대되는 효과 답이 오히려 형평성, 학부모, 민원 갈등 예방,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보육과정의 질 향상, 어린이집 운영 안정. 위에는 운영 안정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어린이집 운영 안정이 3%밖에 안 왔어요.
이게 정말 어린이집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됐다라고 보시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급하게 조금 설문지를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7월부터 5세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필요경비 7만 원씩 지원해주고 계시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영화반도 지원 단가 상승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국장님, 왜 유아반 아동들은 필요경비를 지원을 해주고 영화반 아동들은 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했을까요? 말씀대로 정말 그냥 똑같이 필요경비 그럼 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더 어필하기도 더 편하고 여러 가지로 나눠서 정보 방침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3에서 5세는 이제 순차적으로 늘긴 하겠지만 현재는 5세부터 진행이지만 필요경비를 지원을 해주겠다고 딱 돼 있고 7만 원씩 그리고 0에서 2세는 보육료 지원 단가를 올려준다고 했을까요? 과연 이게 국가 진영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과연 국가 방침이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이런 결과가 나올 때 이 국가 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도 했을 거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라는 생각 안 드세요?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나온 결과라고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사실 우리나라처럼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그걸 아이를 꼭 구분을 해야 되나? 그렇죠. 그냥 보면 그러실 수 있지만 예. 이게 성장에는 과정이 있어요. 저희 같은 유아교육을 한 사람은 이 성장 과정의 중요성을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하셨을 때는 이 아이들한테는 지금 이 연령의 아이들에게는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의해서도 24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모의 동의 시 18개월 이상의 영아 아이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셨을 땐 이유가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시겠죠. 그냥 놀이에 지원해주는 돈이 아니고요. 특별활동이라는 거는 지금 아이의 지금 특성상 영아 때는 전두엽이 지금 한참 발달을 해서 전두엽이 막히면 그 뒤부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서라든지 신체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인 거거든요. 아니 그 부분도 제가 예. 하고요. 근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난 현장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 어린이집이라는 데서 실제 부모들이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정부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똑같이 해주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원장님들은 또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 할 때 그 오감톡톡 그런 프로그램을 현장에 찾아가서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국가에서는 기관에 와서 하는 걸로 했는데 부모들이 또 불가피한 사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부분도 아마 정부에서 하는 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부모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원장님들 설문조사가 아까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걸 의도적으로 했으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번 항목의 그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을 갖다 1번 최고 많이 나오게 했겠죠. 근데 이게 원장님들이 해주신 대로 그대로 저희가 수렴을 해서 그냥 결과를 내다 보니까 아니죠. 지금 포커스를 가장 지금 이 만 2세의 아이들한테 지원해줘야 하는 타당성을 만드시려는 제일 포커스가 계속 지금 형평성 확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놓치신 거죠.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8번 문항에 이제 당연히 필요경비 지원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할 의향이 있다면 어떤 것을 원하시냐고 하니까 이분들도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가 당연히 특별활동
요구하세요.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거기에 상황 맞는 신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추가가 되면 총액에 남는 여유가 있다라면 그거를 쓰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그 다른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어린이집에서는 신체 발달하고 관련된 지금 특별활동은 거의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 지금 이게 지원이 되면 당연히 다른 거를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할 수 있죠. 그럼 결국은 그 특별활동비 받아서 어디 가요? 강사 지급해줘요. 원에 도움 안 돼요. 그 돈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히려 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구 같은 경우 요즘 이제 젊은 어머님들 성향이라든지 기조를 볼 때 그렇게 막 어려우신 분들 없어요. 그럼 지원을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을 다시 사교육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발레를 하나 더 시킨다든지 이 어린애들을 갖다가 그럼 오히려 지금 국가 기조도 그런 상황에 우리 관공서가 오히려 지금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아이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왜 계속 이 지금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라는 항목이어야 되냐 이것인 거잖아요. 아이 성장과 그리고 부모 욕구와 어린이집 세 가지 박자를 정말 찾을 수 있는 게 과연 예산이 없을까요? 꼭 이거를 고집하시는 이유를 저는 계속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불과 지금 몇 달 만에 똑같은 예산을 올리시니까 솔직히 이거 다시 국장님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 의견이나 제 생각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된 기분도 들어서 많이 마음도 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나가면 무슨 제가 이 돈 주기 싫어서 깎은 것처럼 막 원장님들 갑자기 찾아오세요. 이거를 다 유튜브로 직접 보시는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오시는 걸까요? 제가 주지 말라고 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른 대안으로 해서 지금 없는 형편 속에서 조금 더 효과 대비 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이니까 정말 다른 새 아이들한테도 좋고 부모한테도 좋고 어린이집에도 좋은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고 분명히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따로 지원을 하고 있죠. 특별활동비로 해서 10만 원씩 유아반. 예예 3세 예예. 예. 거기에 이제 만 5세에 7만 원이 정부 지원금이 또 됐어요. 그러면 지금 만 5세 같은 경우는 17만 원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매달 나가는 거는 특별활동비 6만 원 최대치, 그리고 특성화비 최대치 4만 원, 그리고 현장학습 분기별 7만 원이니까 n분의 1 하면 2만 원 정도. 그리고 차량은 운영하는 친구들 있고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고 없으니까 이건 배제하겠습니다. 그럼 17만 원 중에 거의 12만 원밖에 안 나가요. 그렇죠? 12만 원에서 13만 원 매달 나가는 거를 지금 볼 때. 그럼 지금 여기 특별활동비로 정부에서 7만 원 주죠. 시에서 10만 원 주죠. 그럼 돈이 남아요. 그래서 그래도 기타 필요 경비를 해서 주시겠다고 하시면 이거를 좀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시에 요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거에 대한 상의가 됐나요? 어차피 남는 돈이거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시로도 건의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 5개 구청장 정책 건의 사항으로도 올렸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거 마냥 의원님 말씀을 공감 못하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그 추경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좀 주민들과 더 의견을 들어보고 해소한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구도 지금 뭐 1회 추경 때 필요경비 7만 원씩 주는 걸, 물론 여기 분기별입니다. 분기별 7만 원씩 2세 주는 거가 이제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10%고 시가 90% 9대1 매칭으로 한 지금 10억 정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부모들이 이걸 강력하게 원하고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반영하게 되는 거지, 부모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게 왜 굳이 이렇게 또 반영하겠어요. 부모님들은 당연히 주시면 좋죠. 그리고 저는 강력하게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동구 필요경비를 주셨다고 하시는데, 필요경비 중에 동구는 현장학습비 지원이에요. 현장학습비 지원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되니까요. 아이들은 지금 바닥에 자극 줘서 신체 발달을 해줘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많이 놀고 나가서 놀아야 되고, 그래서 놀이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왜 동구는 정확하게 그냥 기타 필요경비라고 안 하고 현장학습비였을까요? 거기는 학부모님들이 원하지 않아서요? 아니죠. 더 깊이 보는 거고 숲을 보시는 안목인 거죠. 그렇다면 저희는 매일 지속 가능을 말씀을 하시고 정책 방향성을 매일 하신다는 게 고작 10년 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다 내 다음에 세대 애들한테 조금 더 좋은 환경, 우리가 받았던 거 이상으로 좋은 환경을 지금 물려주기 위한, 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사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앞장서서 아이들한테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맞지도 않는 지원금을 계속 고집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본 예산에만이라도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부모님들의 니즈를 생각을 해서 올리시는 거라면 부모님들한테 의견도 이렇게 그냥 답을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말고요. 그리고 교육과정하고 충분한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본 예산 생각해 주세요. 저는 이거 기타 필요 경비로 계속 올라오면, 전 이건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타 경비로 이렇게 문구를 하시지 마시고요. 기타 필요 경비만 해도 여러 가지 항목 있어요. 입학준비금도 있고, 특별활동 있고, 현장학습 있고, 차량운행 있고, 행사비 뭐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본의원은 특별활동하고 특히 특성화비로 올라오는 예산은 못 해드립니다. 어린이집 가보시면 다 바구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저희 버리는 휴지 심이 들어있어요. 요구르트 병을 깨끗이 씻어서 선생님이 준비를 하고요. 아이들 입에 넣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다 준비해서 바구니마다 준비를 해놓으세요. 왜 그럴까요? 창의성이죠. 놀이하라고요. 그냥 똑같은 일률적인 교구 갖다 주고 너 여기 갖다 껴, 여기 갖다 껴, 이게 아니에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걸 몰라서 그런 거 준비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솜씨가 부족해서 완성품 거기에다가 교구로 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본 예산을 정말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거라면, 저희도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더라도 안 되는 부분에서는 안 되는 거는 설명을 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예. 존경하는 오한석 의원,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2세반 필요경비 한번 볼게요. 예. 이제 사업 계획을 좀 보고 있어요. 이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내용이 왜 이 2세반에 이 필요 경비가 필요할까? 이제 특별활동비, 현장 학습비 등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현장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치원을 떠나서 지금 버스를 타고 그 전에 이제 가는 걸 좀 왕왕 봤어요. 근데 거리상 도 문제고, 또 그 안에 버스 안에 있는 이제 안전벨트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도 좀 많이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뭐 안전벨트 목에 막 차지고 막 이제 그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현장 학습에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사고가 났을 때 그 대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책임을 지고 이런 걸 한번 논의하는 걸 봤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뭐가 있습니까? 매뉴얼이? 아이들이 현장 나가다가 사고 났을 때요? 예. 글쎄, 지금 그거는 그 현장 학습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구에서 어린이집 현장 학습 나가는 거 일일이 이렇게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예산 중에 현장 학습비 지원이 이제 이게 있어요. 있는데 지금 법이 강화돼 가지고 왜 담임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왜 담임 선생님만 책임을 지느냐? 이제 이런 걸 좀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현장 학습비를 지원을 해 드려 가지고 혹시라도 사람 일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어떤 안전사고가 나고 좀 이렇게 났을 때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 왜 그러면은 우리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 현장 학습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또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예. 이게 이제 어린이집마다 그 현장 학습을 갈 수도 있고 실내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하다가 어떤 사고가 난다. 그런 거에 대비해서는 이제 보험을 가입해서 그렇게 안전공제회 보험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아니 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예. 지도교사, 인솔하는 교사분들, 예. 그분들에 또 대한 다치면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것이 초등학교 법하고 똑같은지 어떻게 되는지,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다친 정도가 문제겠죠.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하여튼 없었으니까 예.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대처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가. 물론 어떤 법을 살펴보고 뭐 보험이니 뭐니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런데 이것이 중대재해법에 접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다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예산 편성했을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는 현장 학습을 안 하고 그냥 학교에서 현장 학습을 대처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 지금 970명을 이렇게 산출 내역을 봤어요. 예, 2세 아이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의 대비 이런 것도 학원 측과 다 교감을 가지고 이런 거 다 법적인 관계 이런 걸 다 해서 이 편성을 하셨는지 본 의원이 그래서 한번 질의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을 수송하는 차량은 색상도 별도로 정하고 있고 속도도 과속을 못하게 이렇게 정하고 있고 물론 그것들이 그렇겠죠. 이제 안전 네. 문제 때문에 다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한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지만 이제 오한수 의원님은 현장에서 이제 했던 이제 의원님이시고 여기 이제 의원님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이제 이 지금 필요경비 지원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예. 그리고 부분의원은 혹시라도 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오롯이 맞습니다. 예. 저희도 안전사고 없도록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예.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오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어린이집 안이세 필요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이어서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쵸, 국장님? 예. 1인당 3만 원 정도 비용을 지원하는데 실제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을 이렇게 방문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원장님들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저는 젊은 측의 의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어머님들을 만나다 보면 만 3세 누리과정, 만 3세에서 만 5세 과정에 기타 필요 경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는 게 맞지 않냐, 형평성이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십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불가피하게 3차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또 올리신 걸 보면 예. 뭐 원장님들과 부모님들의 그런 많은 성원이 담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은 몇 개월부터 가능합니까, 국장님? 어린이집 특별활동. 네,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 특별활동. 지금 이게 특별활동 지원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오한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만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인 영유아가 있으면 대상이 있으면 가능을 합니다. 만 2세 아이들은 모두 다 24개월이 이상인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특별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냐라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 규정에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린이집을 돌아보면 만 2세 아이들의 특별활동은 거의 100% 가능할 정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지금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뭐 거의 뭐 98%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별활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린이집에서 진행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활동을 하기 전에 부모님께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를 구하려고 특별활동 뭐 영어, 체육, 오감 뭐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그거에 대한 설명과 비용 그리고 횟수 그런 것들을 부모님께 보내드리면 그거에 맞추어서 부모님이 요구에 따라서 체크를 해서 보내고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부모님의 필요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님들께서 만 2세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께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원장님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의 동의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본의원은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의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20년 넘는 경력이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누구보다
그런 부분들을 원한다는 걸 사실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방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초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이번에 만 2세 필요 경비 지원이 한 달에 3만 원씩 되면 연으로 따지면 36만 원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어린아이를 둘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그 금액이 작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마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매번 본의원이 뭐 5분 발언, 그리고 매번 그런 추경이라든지 임시회를 통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국공립 확충과 더불어 그리고 다양한 어린이집 보육 병행 지원 방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당부드린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방안은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나 아니면 저출산인 중구가 가장 지금 5개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부모님의 수준 그 경감, 보육료 경감에 대한 그런 효과도 있고 그 일환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들이 가장 전문가고 정확하게 아실 거고, 또 부모님들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그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된 거고요. 네. 사실 이게 뭐 직원들이 지금 정확하게 설문조사 하려면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면 제일 정확할 텐데, 네. 용역 예산 또 반영해야지 뭐 해야지 이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기간 내에 하기가, 직원들이 업무도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게 된 계기이고요. 네. 거기 나오는 의견을 가감 없이 그대로 반영해서 정말로, 그리고 이분들이 또 저희한테 정책 의견까지 또 내주셨거든요. 네, 꼭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 부분도 검토를 했고, 네. 또 인근 동구에서도 또 어쨌든 이 필요경비 7만 원씩 반영을 해줬고 추경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본 의원도 이제 국공립 확충이나 지금 폐원 위기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폐원 위기에 있는 다양한 교육들을 통해서 재교육이라든지 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안을 지원해주는 부분도, 교육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도 늘 국장님께 같이 병행해 드리기를 늘 당부를 드렸었는데, 영유아의 좀 지원에 구 재원을 좀 선투입을 통해서 좀 가계 부담도 좀 경감을 하고, 그리고 보육 환경 개선이라든지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한 좀 선순환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비록 구비로 시작을 하더라도 이후에는 2020년 12로 좀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전 5개구 공동 건의 재추진 계속 하고 계시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맞습니다. 재추진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렇게 뭐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하다가 또 이렇게 시에서 지원되면 더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지체 없이 사업이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영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영진 의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그 원장님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예. 네, 본회의는 직원분들이 와서 그 학부모들한테 받았다 이래 들었습니다. 아, 설문조사요? 네.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말이 틀리네요. 아니 그거는 이제 직원분들이나 부서에서 그리고 했고, 본회의원이 그 지금 설문조사지는 자세하게 못 봤지만 본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중구가 재정 다립도가 제일 하위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그 문구에 재정 다립도가 직원들 인건비도 못 나갈 정도인데 이 예산을 주면 결국 이 예산을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문조사에 좀 기재 좀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국장님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다가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오한숙 의원이나 지금 김선욱 의원이나 지금 두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자꾸 동구에서 뭐 지원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오한숙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틀리다고. 그 목적이 틀리다고 얘기했었고. 그 필요경비 내용 네. 중에 이제 그 뭐 그리고 부장님 네. 본인이 알기로는 재정 자립도 감안했을 때 중구가 제일 그래도 지원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5개구 중에. 그거 알고 계세요, 국장님? 그 어떤 대상한테 말씀하시는? 어린이집에 나가는 지원금이 제가 알기로는 재정 자립도 대비 예. 그래도 우리 중구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설문조사도 그렇고 어떻게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과 직원들이 얘기하는 게 또 틀리잖아요, 지금. 아, 제가 의견을 들은 거는요. 네. 제가 이제 그 저희 국공립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럼 금년에도 3번이나 했는데 보육정책위원회를 할 때 거기 그 학부모 위원님들도 계시고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계신데 거기서 이제 여쭤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 물론 그분들이야 예, 그 예. 위원회에서 당연히 이걸 해주기를 원하고 한다고 아니, 하면 학부모들도 있고 원장님들도 계시다. 원장님들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럼 학부모들 몇 분 계셨어요 여기? 총 몇 명이 몇 분 계셨습니까? 보육 그리고 우리 저기 뒤에 직원분들 예. 5개구 지금 예산 지원되는 거 지금 서류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예? 예산 총 예산이 우리 5개구 중에 얼마씩 지원되는지 줄 수 있어요 지금? 자료 지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아니 그러니까 몇 분이에요? 그 심의위원이 몇 분이었는데 원장님들이 몇 분, 학부모가 몇 분이었어요? 아니 그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 별도로 이렇게 아니 그건 제가 지금이라도 필요하면 이따 얘기할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고요. 지금 전체가 14명 중에 학부모가 몇 명이에요? 전체는 14분이고요. 이번에 할 때 회의할 때 몇 분 참석했어요? 학부모가 5명이요. 5명이 그러면 그 많은 학부모들을 다 대변할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할 때마다 오신 분들한테 의견.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올 때마다 얘기한 거지만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론조사라는 게 전체 학부모들한테 다 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일부 거기에서 같이 하고 같이 그걸 원하는 분들이 얘기한 걸 가지고 전체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다 동의한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래서 그 전체 한 거는 이제 그 설문조사 내용으로 이렇게 가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설문조사 외에도 이런 거를 이렇게 수렴한 적이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제 방에 와서 보고를 할 때 제가 몇 번 물어봤습니다. 학부모들한테 했냐? 그러니까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국장님은 아니잖아요. 원장님들한테 했다고 했잖아요. 방금. 아니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네. 원장님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말씀을.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 원장님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이게 발음이 좀 현찮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사실이 지금 속기록에 보면 알아요. 아까 제가 듣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 잘 검토하셔가지고 네. 그 뭐 사실 저도 이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앞전에도 저 직원분들한테 이건 조금 형평성에 안 맞고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례 때 본예산한테도 올려도 듣지 않을 건데 그 얘기까지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 의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잘 검토해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지금 만 1, 2세 통합반 운영하고 계시죠? 예? 만 1, 2세 통합반 운영하고 계시죠? 어린이집에서요? 네, 네. 지금 어느 예. 정도 되어 있는 실태 조사 가능하세요? 전체요? 지금 바로? 지금? 통합반 숫자요? 네, 네. 지금 돼요?
지금 현재 바로 자료는 그렇죠. 좀 어렵고요. 근데 통합반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럼 통합반에는 말씀대로 12개월일 수도 있고 이제 그 연령에 따라서 조금 저기 할 수 있는 친구들부터 36개월까지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 원 형편상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통합반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마다 수준별, 발달 과정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영아 같은 경우는 영아 발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1년 단위로 끊지 않고 개월 단위로 끊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비 그나마 국공립은 인건비가 지원이 돼요. 근데 민간 가정은 따로 인건비가 지원 안 되고 계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럼 거의 뭐든지 그렇잖아요.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사업은 인건비 아닌가요? 예. 그럼 운영비 받으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지금 가장 힘든 다 같이 이제 어린이집 전체가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지금 국공립보다 민간하고 가정이 더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처음에 2추 때 국장님께서 지금 가정하고 민간이 많이 어렵다 보니 어린이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말씀을 하셨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또 운영비도 운영이지만 그 밖에 지원금이라고 따로 책정 가능한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 밖에 지원금. 예. 그 항목 있나요? 지금도 있나요? 그게 있어요? 기타 지원금인가? 그 밖에 지원금인가 해서 따로 이렇게 현재 그 조례상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서 있는 건 없고요. 한번 그건 저도 살펴보긴 하겠는데 제가 운영했을 때는 기타 지원금인가? 그 밖에 지원금이라고 해서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따로 지원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살고 계신 우리 구민분들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곤란한 경우에 있을 때 그리고 그게 지속적으로 어떤 민원의 형태를 띈다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나 구에서는 제도적 또 나아가서는 또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요번에 올리신 게 아닌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 어린이집이 아마 11월, 12월에는 모집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 다른 어떤 특별한 지원 형태를 통해서 조금 더 좀 수월하게 모집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지원하시는 구민들께서도 조금 더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 가지시라고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을까요? 예. 제가 그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